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물폭탄 지나가니 코로나 바이러스 폭탄이 걱정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 토, 일 사흘 동안 서울, 경기에는 신규 확진자가 500여 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197명, 나흘 연속 세 자릿수입니다. 3월 대구 신천지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산의 중심에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방금 전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속보도 나왔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코로나19 특집 김기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울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은 병상입니다. 현 증가세라면 이번 주 토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는 병실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폭증하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충분하게 마련돼 있을까요? 코로나 대유행 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승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긴 장마가 지나니 이제 폭염입니다. 세계에는 유례없는 홍수와 폭염,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요. 휴가철에도 예년과 좀 다릅니다. 집에서 좀 머물러 있겠다, 집콕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부에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름특집 2020년의 화두, 기후위기 그리고 집.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황인철 팀장,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편안하신지요? 안녕하신지요? 이렇게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 경기 코로나 증가세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K방역 그동안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우리는 괜찮다, 너무 믿고 안전함을 자신했나 봅니다. 살짝 방심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더 잘 쓰고 손도 2번씩 더 씻고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깥에 잘 안 나가겠습니다. 이번 고비 잘 넘어가 봤으면 합니다. 진짜 위험하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번 위기는 정말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대형 집회를 열다니요. 왜 꼭 그렇게 광화문에 다 모여야만 했을까요? 혹시 광복절에 광화문 근처 나오신 분들,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면 당일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십시오. 연휴 마지막 날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집에 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코로나 특집으로 꾸밉니다. KBS 김기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복절 연휴 잘 보내나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좀 살펴볼까요? 네,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모두 15,515명입니다.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 몇 명 늘었어요? 이게 늘어난 게 예. 그 17일 공시, 그러니까 자정으로 전날 대비 확진자가 197명, 네.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16일은 279명이었는데 다소 줄었지만 거의 200명 육박합니다. 이게 지금 추이가 예. 나흘 동안 계속 세 자릿수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초반에는 이제 103명 그리고 166명 그러다가 확 279명 됐다가 지금 거의 200명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나흘 동안만 지금 확진자가 745명입니다. 네. 우리 그동안 뭐 하루 확진자 뭐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10명, 뭐 20명, 8명일 때도 있었고요. 8명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맨날 그래서 해외 유입이 문제다 이제는. 네. 해외 유입만 잘 차단하면은 국내는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 고비다. 이번 연휴가 마지막 고비다 했는데 8월 15일 날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다 진짜. 모두 다 이렇게 휴가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네. 반성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번에 지역 발생이 188명, 해외 유입이 9명으로 네. 지역 발생이 확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집회가 있었던 서울, 경기 지역 여기에서만 156명. 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네. 버스를 타고요. 밀집된 버스를 타고요. 그리고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8.15 이후에 며칠 이후의 상황이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상황도 좀 볼까요? 네, 해외는 지금 더 빠릅니다.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하루 확진자가 지금 29만 명이에요. 네. 지금 이제 WHO에 따르면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29만 4천 명대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하루 확진자로는 지금 지난 1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증가세가 가팔납니다. 누적 확진자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확진자 수 1, 2, 3위는요 역시 미국, 브라질, 인도인데요. 미국만 520만 명이고 하루에 5만 명 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7만 있습니다. 명대에서 떨어져서 5만 명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전히 지금 뭐 남아공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지금 뭐랄까 확산세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잡혔나 싶었는데 또 늘어나고 있는 쪽이 유럽이에요. 유럽이 조금 자제하면서 확산세가 확실히 잡혔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휴가를 떠나겠다고 다 떠났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사람들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집에서 좀 언택트를 보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때 이후로 원래 6월에는 스페인 여기가 지금 가장 지금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유럽 스페인이 최고 휴양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6월에는 하루 300명 정도였는데 네. 지난 14일에 하루 7,550명이 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명대를 기록하던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에 승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전혀 아니에요. 3,000명대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럽인들이 스페인을 찾아가지고 스페인에서도 이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이. 8.15 집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672님은 어떤 조간신문 일면 머리 기사에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무너졌다보다는 방역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일리가 있습니다. 6300님. 네. 아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나온 뉴스에도 포항에서 40대 확진자가 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였는데 이분이 도망친 거예요. 네. 그랬다가 지금 방금 또 다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 잡혔어요? 네,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분이 예. 또 얼마나 또 확진자를 늘렸을지 정말 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교회 가신 분들 그 코로나 걸렸어도 당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정광훈 목사도 가서 치료받습니다.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안 됩니다, 도망가면 진짜. 훨씬 큰 일을 지금 만들게 됩니다. 6300님은 거의 반년을 하루 종일 마스크 쓰며 견뎌내는 우리 반 7살 꼬맹이들이 연휴 내내 외출도 안 하고 조심해 지내는데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너무들 합니다. 당신들 가족이 위험합니다.
6309님의 의견에 정말 마음이 갑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한 방에. 2513님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님 밉습니다. 정말 이거 국가 보건, 국가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하셨어요. 이거 어쩌실 겁니까? 진짜. 자,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계속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충격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최소 319명이고요. 예? 지금 이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겠죠. 예?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도 확진되기 때문에 예. 이 정광훈 목사가 발언할 때 뭐 설교하거나 뭐 집회에서 발언할 때 마스크 안 쓰고 했단 말이죠. 마스크만 안 쓰고요. 정광훈 목사 설교할 때 특별히 침 많이 튑니다. 제가 아름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걸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이거 확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확진자 늘어날 것 같은데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교인과 방문자 1,207명을 검사했는데 624명은 이제 음성이고 나머지는 또 진행 중이라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서울 거주자는 이제 지금 신속한 진단 검사 그리고 자가 격리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요.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자들 중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보거나 소모임을 갖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서울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한테 참석자 명단을 달라 네. 이래가지고 받아갔는데 이게 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참석 안 한 사람이 참석한 걸로 돼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조사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게다가 지금 주소지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주소지 없던 사람들 중에서 100여 명은 이제 확인해서 다시 검사를 통보했고요. 나머지 553명은 경찰과 협조해서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공권력 낭비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검역 조치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도 미비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출입자들을 그 꼼꼼하게 잘 적어서 관리했을 가능성도 조금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주변 지역이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다 철거가 됐는데요. 사랑제일교회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뭐 소위 다른 데서는 뭐 알박기라고 비난하는데 이분들은 뭐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한다면서 그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구부터 막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어떤 사람이 그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교인들 명단만 좀 꼼꼼하게 제출을 해도 이 방역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네, 주변 분들이요. 그나마도 이 명단도 좀 그렇게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방역에 지금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뿐이 아니라 이제 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4명 늘어났고요. 여기도 제일교회입니다. 우리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아닙니다. 여기 사랑제일교회하고 관련이 없답니다. 네, 양천구에 있는 이 되새김교회 확진자도 3명 늘었고요. 그리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문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가 걱정이었어요. 예, 여기가 이제 합창하시는 분도 많고 그날 예. 이제 계신 분도 많은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주민 1명이 확진됐고요. 예. 지난 9일에 찬양 대회,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감염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돼서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같이 이제 노래하시고 이러신 분들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박유미 이제 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전같이.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고 추이를 보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목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9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성가대도 성가대인데 이 교회는 그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얘기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스크 쓰고 안 하시겠죠, 그것도? 지금 마스크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아무튼 제 뒤에 있는 분이 방언 터져가지고 저한테 네. 침을 많이 난사했던 게 네. 기억나는데 이 교회였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결국 이 확진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자랑한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중대본 그리고 서울시에서 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정광훈 담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위법 행위를 했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12일에 나왔었거든요. 예. 이때 근데 불과 나흘 만에 지금 250명 가까이 됐는데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라는 입장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러다가 네. 지금 법원에서 보석 판정을 받고 지금 잠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당시 재판부가 보석해주는 조건으로 뭘 얘기했냐면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 된다.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제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서 안 된다. 예,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규정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허가를 안 해준 집회에도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전 목사가 광복절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한테 서울 집회 참가해라. 네. 올라가서 이걸 보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예. 지난 15일에 집회 당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와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이 사흘 만에 오늘 오전까지 지금 제가 직전에 보고 온 데까지만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5일에 국민민폐 전땡땡 여기 이제 전땡땡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에서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이런 각종 집회를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도요. 그래서 어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개 집회, 각종 불법 집회를 계속 주도하면서 네. 계속 법을 어기는데 검찰권이 잘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어렵게 됐고요. 거기에서도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들 이 개신교에 대한 그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그렇고요. 우리 교계에 대한 그 검사님들, 판사님들의 따뜻한 시선, 따뜻한 판결 항상 좀 제가 우려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나오고 이렇게 8.15 대형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 사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큰 누를 끼친 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정광훈 목사 코로나 확진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정광훈 목사나 이런 이제 교계에서는 뭐 언론이 비판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판결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종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게 잘 먹혔습니다.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탄압이라면 일단 움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언론이건 이제 검찰이건. 이제 그래서 불법적인 집회를 해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누가 불법 시위라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순간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이게 종교 탄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자기들끼리 어떤 이 프로토콜로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요. 정광훈 목사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거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질서에 법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면 뭐라고? 이거는 신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범인들이 일반적인 법으로 나를 단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그리고 정권에서 자기를 탄압한다고 얘기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참 네. 라디오에서 소개시켜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멘트가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일단 코로나19에 이제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 목사가 이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15일에 광복절 집회에 많은 분들이 또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도 신속히 지금 격리를 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방역 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확진이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격리돼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자가 너무 많다면서 그렇죠. 전염 속도, 전파력이 너무 빨라지고 좀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신천지 때보다 대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엄중한 시기에 있는 거죠, 지금 김기아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2차 감염이라고 안 그래도 이제 정의용 본부장 같은 경우에 가을이 되면 네. 2차 이제 그 페이지가 올 것이다. 2차 감염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계속 우려해 왔어요.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가 이제 여름 휴가를 한 사람들이 끝나면 가야지 하면서 미뤘단 말이에요. 계속. 네. 그래서 8월 말로 9월로 추석으로 이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데 또 추석 때까지 이렇게 미뤄지게 된다면 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코로나가 어떻게 또 퍼질지 지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터져서 지금 완전히 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요. 힘을 내고 더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됩니다. 지금 이 고비 잘 넘겨야 됩니다.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이병진님, 온 국민이 참아가며 함께 노력해서 겨우 전과 같은 일상생활 가능해져 가는 상황까지 거의 왔는데 몇몇 무리들 때문에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신천지 때보다 이번이 더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쓰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해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확진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되게 문제라고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확진자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그저께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종교 집단의 어떤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것까지 외신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0337님 2단계 3단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봅니다.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강력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기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들이 많은 데다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전체 38km 중 여주 부근에서 이천 부근 15km 더디게 지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총 40km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옥산 부근에서 목천까지와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오산 사이에 차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 17km,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길게 밀리고 있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은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km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부근 5km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은 낙동 분기점에서 내서 4터널 부근 11km 구간 밀리고요. 내서 1터널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회인 부근에서 피반령 터널 부근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 3월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중심으로 코로나 1차 대유행 정점 찍었을 때, 그때 2월 29일이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909명이었습니다. 이 급격한 확산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다시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중심입니다. 그 확산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고요.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 대변인 모셔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을 맡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희 국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손영래 대변인께서 여기 그 인터뷰에 나올 정도 됐으면 지금 위기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환자 수도 특히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발생 양상에 있어서 네. 교회나 카페, 음식점, 직장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한 2, 3일 있다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대규모 재유행으로 초기에 진입하는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겁이 나는데요. 어떤 연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우선 신천지 때는 2, 3월에 대구 경북 때는 네. 그 신천지 라고 하는 단일 집단을 중심으로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역학조사가 좀 용이한 편이었고, 아 그렇죠. 네. 예, 표적과 격리가 단일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이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의 양상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이 지역 감염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큰 집단으로 원인을 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한 10개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집단 감염들을 전부 좀 이 표적으로 격리시켜내면서 이로 인한 2차 감염도 다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염 발생의 양상이 지난 2, 3월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교회발 감염도 좀 걱정인데 지금은 좀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감염 또 무섭습니다. 근데 8.15 집회까지 해가지고요. 이 예. 8.15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또 확진이 또 번져 나갔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예, 지금 사실 교회발 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교회들은 좀 협조도 잘 되는 편이고 예. 감염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네. 그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럼 협조를 안 합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일단 우선은 이 감염 집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확인된 확진자들만 300명을 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감염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가 제출받은 명단도 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예. 전체 신도 중에서 아직 격리 조치를 못한 신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예. 예, 이분들에 대한 검사도 지금 조금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광훈 목사를 고발하게 됐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정광훈 목사 개인도 지금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우선 격리 조치를 통보를 받고 나서도 그 격리 조치를 위반해서 그날 집회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로.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했던 명단에서도 정광훈 목사도 빠져 있고 저희가 이 명단의 정확성도 지금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네. 이 명단의 어떤 허위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누락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보도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들은 그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받았던 신도들을 교회 측의 이 목사진에서 만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제가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아 근데 조사 받는 거를 미루라고 받지 말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거는 아마 경찰이 조사를 해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건데 네. 저희도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녹취된 면에서는 예.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시던 분에 대해서 교회 측에서 통화를 하시면서 집회 이후에 검사를 받고 그전엔 받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녹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하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지 혹여라도 그분이 확진자였으면은 그렇죠.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건데 네. 감염이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교회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이건 좀 심각한 범죄 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요. 정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본인도 이 주장을 하던데요. 예, 그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직접 그 자가격리 통지서를 네. 사랑제일교회 쪽으로 통보를 해줬고요. 찾아가서.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8월 15일 날 전달을 하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아마 그 TV 뉴스 화면 같은 걸 보면 정광훈 목사 스스로도 집회에 나와서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집회에 나왔다라고 말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예,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분은 말을 해놨군요 또. 예.
엄중한 위기 상황인데 8.15 때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게 한 그런 그 목사들도 있고 그 사회단체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처벌보다도 빠르게 이 감염 확산을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방역당국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 날 집회 쪽은 조금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 그 검사를 한 반 정도 약간 넘게 했는데 네. 벌써 한 3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나머지를 다 검사하면 몇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 중에서 그날 집회에 갔던 분들이 좀 다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예. 이런 분들이 만약 집회에 있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들께서 그날 집회에서 같이 활동하시지 않듯이 되고 그날 집회의 좀 특성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도 좀 소홀히 된 바가 있고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확인되고 있어서 네. 감염 전파가 상당히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거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도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게 혹시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여나 발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담배진료소를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확산될 당시 발빠른 대규모 진단으로 대유행을 막았습니다. 정말 예. 정말 기적적으로 잘 막은 것 같은데요. 이번 교회발 감염도 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최우선적으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큰 집단 감염들은 저희가 빨리 그분들을 찾아서 우선 격리 조치를 해놓고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들을 찾는 쪽으로 지금 방역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화되는 방역 대책 좀 알려주세요. 예, 2단계로 격상되면 앞으로 2주간은 저희가 가급적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들이 대폭 확대됩니다. PC방이라든지 결혼식장, 영화관, 오락실 같은 상당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의무화시켜야 되고 네. 서울 경기의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게 되고 네. 이제 집단 발생이 있는 지역의 학교 원격 수업, 학교도 등교 수업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대변인님, 네. 예.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3단계로 바로 격상하기보다는 예. 저희가 아마 금주 정도까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 2단계 조치를 좀 더 상승시킬 생각입니다. 예. 2단계 조치가 상승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을 가급적 취소해달라고 권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했죠. 예, 권고. 예, 근데 이제 권고가 아니고 이 부분은 행정명령으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아, 앞으로는요? 그러면 50인 이상 모이는 상당히 많은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런 모임들이 일괄적으로 다 금지되게 될 거고요. 50인 이하로 앞으로. 네.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이라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아니면 PC방이나 놀이연습장 등의 이런 시설들은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행동 지침 몇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특히 지금 서울과 경기에 계신 국민들의 이 입소가 중요합니다. 향후 2주 정도간은 가급적이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불효불급한 약속이 있었거나 이 모임이나 외식 같은 게 있었으면 좀 다 연기하거나 취소하시고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특히 지금 서울과 경기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밀폐된 시설, 밀집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설은 이용을 좀 꼭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우리한테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주신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 상황 봐야 됩니까? 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 도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진료 환자 제일 많았던 날이 지난 4월 6일이었고 네. 그때 이제 423명이었는데요. 네. 어제 이미 그 숫자는 돌파를 했고 오늘은 뭐 460, 470 정도가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갖고 있던 경험치를 넘어서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 스타벅스, 양평군 마을 모임, 용인 우리제일교회, 경기도에서 이런 스타벅스 커피숍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클러스터가 여러 개고 계속 경로 오르는 환자들이 지금도 하루에 한 6명에서 9명 정도 도내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려스러운데 그보다 더 큰 어떤 우려가 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은 고령층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기도 격리자 통계가 409명 정도 통계가 있었는데요. 예. 60대 이상 연령층이 35%를 넘고 네. 이건 그동안 봄이나 초여름에 겪었던 것과 많이 다른 비율이고요. 예. 서울시 자료는 저희보다 더 고령자 비율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만간 중환자 병상 이슈로 부족 이슈로 이제 연결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물론 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수도권 공동 대응을 같이 논의하면서 병상들도 더 확보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양쪽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정된 어떤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변화했을 때 잘 위로 아래로 순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즉 숫자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노하우가 없지 않으나 하지만 이렇게 20명, 30명 정도 확진자를 저희 관리했을 때랑 하루에 100명 내의 확진자를 관리했을 때에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 혹은 그런 저희의 관리 능력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요즘 한국 사람들 중에 방역 수칙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네. 청취자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거고 더 할 말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일들 다 그렇듯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금연, 운동, 식사 조절.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데 다만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노력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된 마스크 쓰기, 여행과 모임 자제하기, 아프면 3, 4일간 집에 머물기 이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효과가 바로 내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운동한다고 내일 건강해지는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3주 매우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 전 사회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15 광화문 집회 모였다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국에서 왔다가 이게 혹시 대규모 확산으로 유행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이게 발현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시리얼 인터벌, 세대기 이런 개념들이 역학적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인터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지역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똥이 작은 불길들이 옆사이 야산을 이렇게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대구 경북 지난 2월 말 3월 초에 결국은 대구 경북에 있었던 사례들이 타 지역에서도 이제 확진자로 이동하고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식의 일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꼭 서울과 경기, 이 서울 제1교회나 용인 제1교회 등등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에서라도 평소보다 더 긴장의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보유하고 있는 신체가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따라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그런 사망 이런 공포는 좀 더 멀리하고 낮췄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닌 건 또한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내 몸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는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죠, 이번 주에. 네.
확진자 숫자는 증가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어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즉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적지 않은 숫자가 계속 매일매일 발견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도 이 소셜 디스텐싱이 강화돼 있다는 어떤 사인을 최근에 느낀 적이 없잖아요. 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금 과학적 사실 기반으로 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면 꼭 오늘 바라는 일처럼 느껴져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답답하기는 한데 또 저희가 한 가지 고민할 부분이 K방역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그것의 원리가 아주 강력한 역학조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학조사의 원리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투입되는 거고 역학조사관 예. 그리고 그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숫자가 있습니다. 단위 시간 안에.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활약으로 인해서 진정시켰던 것들이 즉 확진자가 50명 나오고 60명 나왔을 때 성공적이었던 방법들이 확진자가 500명 나오고 600명 나올 때 그대로 성공적이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더 우리가 새로운 전략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지혜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찌 극복해 나갈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적절한 경고의 시그널도 보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불안이 오히려 더 우리 사회를 위협할 테니까 네. 저희가 그런 어떤 그런 밸런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를 믿고 또 지자체를 믿고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와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전후로 우리 사회에 올 수 있는 위험의 어떤 정도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드렸던 단어 2개가 기억나는데 지혜와 용기. 네. 그리고 타인을 아끼는 마음, 우애의 마음, 그리고 평정심, 우애와 평정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관 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집단 감염 우려 속 광복절 집회 강행, 폭력 해산 불응 30명 체포.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00명 규모로 신고한 동화면세점 앞 신고에 집회에 5,000명 넘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도 참석했고요. 1만여 명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인파들이 몰렸고요. 거리 두기는 뒷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쳤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폭력 시위로 변질되기도 했는데요. 보수단체 등은 집회 금지 구역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했고요. 차로 들이받기도 했고요. 경찰은 30명을 체포했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봤는데요. 정말 댓글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박원순 대규모 추모, 정의연 집회, 민노총 집회, 의사들 집회는 되고 왜 유독 문재인 정권 심판 집회만 탄압하나. 허구한 날 국민들 분영을 시키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서 싹 다 몰아내 추출시키자. 이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어떤 거냐면요. 집회로 정권 잡은 자들이 집회를 무서워하네. 세 번째는요. 경찰 버스가 시민 2명 압사시킨 얘기는 왜 뉴스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나. 가짜 뉴스거든요.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없었어요. 그리고 100만 명 넘는다고 언론사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건 안 나오지, 이런 게 네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짜거든요. 제발 좀
네이버 댓글을 보면요,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다가 무섭다는 생각합니다. 광복절 집회에 일장기를 휘날리고 있었어요. 집회자 참가자가 일장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광복절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위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서 문재인을 탄핵하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8월 13일자 조선일보 가져왔는데요. 조선일보 A32면 문재인 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 그러면서 지역별 버스 시간표를 다 나왔어요. 8.15 시간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뭐 전국에서 버스를 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집회와 시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다. 왜 동성애 축제는 12일간 허용하면서 8.15 문재인 탄핵 집회는 금지하는가? 문재인을 규탄한다. 이러면서 얘기 나왔습니다. 대회장이 김경재 총재, 정광훈 목사도 있고요, 웅천 스님이라는 분도 있고요, 이계성 대표라는 사람도 있고요. 450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A28면 모이자 8.15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대회로, 이런 광고를 하고요, 전면 광고를 하고, 그 옆에 사설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8.15에 누가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했는지 조금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뿐인가요? 여기에 모이자고 했던 광고 냈고 광고를 실어준 조선중앙 동아의 책임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겠다, 유럽 최악, 스페인에서 반대 집회, 이렇게 JTBC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16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 말 3개월 동안 봉쇄령을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가도 많이 오고 휴가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자 다시 조금 조이는 법안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이 우리는 두렵지 않다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구호를 외치는데 시위 참석자 절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합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스페인 사람들은 28,000명이 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 이 잘못됨을 누구한테, 정부한테 이렇게 외치고 싶겠죠. 그런데 마스크는 쓰고 외쳐주세요. 마스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킥보드 한밤 올림픽대로 질주, 경찰은 추적도 처벌도 어렵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한밤중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 1차선을 달리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헬멧 보호장구도 없고요, 여성 둘이서 그냥 올림픽 도로를 달립니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다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킥보드가 막 달립니다.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추적하기 어렵다. 이 CCTV 얼굴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벌 어렵다고 얘기 나오는데, 올림픽대로 킥보드로 다니면 추적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달리다가는 살아남는 게 더 어렵습니다. 검은 옷 입고 타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올림픽대로 안 됩니다. 네, 킥보드 조심해야 됩니다. G.O.D의 길 듣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름 특집으로 2020년의 화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기후위기,
그리고 집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